제 이름은 순덕이에요. 올해로 60살이 됐네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서부터 저는 혼자서 기철이를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아직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평범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쓰러진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정말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철이와 미영이가 걱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식들이 걱정해서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지철이와 미영이는 자주 찾아왔지만 둘이서만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물어보면 아니에요 엄마, 별거 아니에요 라고만 하고, 밤이 되면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옆 병실 환자분들은 다들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저는 기철이가 퇴근 후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거든요. 미영이는 바쁘다고 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들 바쁘니까 나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환자분 아드님이 요양원 문의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들. 그때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하지만 아직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인데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정말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가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기철이가 올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왜인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해결이라니. 마치 제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기철이 내외가 갑자기 제 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웠죠. 아,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며느리 미영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불안하시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요양원 이야기로 넘어가고, 처음에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미영이는 은근슬쩍 요양원 팸플릿도 가져다 놓고 인터넷으로 요양원 정보도 보여주고, 요즘은 호텔 같은 좋은 요양원이 많대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요. 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느 날은 제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지철이와 미영이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지. 이런 대화들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집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이루게 됐죠. 우리 아들이 나를 버리려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집 박 할머니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영이가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파트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실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케어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처음에는 믿기 싫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요. 하지만 박 할머니가 직접 들었다는데 무시할 수도 없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뭐든 혼자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를 늙은이 취급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서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는 수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미영이가 자주 외출하는 것도 수상했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더니
갑자기 친구 만나러 간다.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자주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요양원 상담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더 서운했던 건 기철이었어요. 제가 키우느라 고생했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죠. 혼자 있을 때면 자꾸 눈물이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우연히 미영이의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요양원 계약서였죠. 아직 제 사인은 없었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넣어놨더라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더 찾아보니까 제 재산 목록이랑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기철이 내외가 제 뒤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박 할머니가 알려준 카페에도 찾아가 봤어요.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관계자랑도 여러 번 만났다고, 어머님을 최대한 빨리 입소시키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박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졌을 거예요. 바로 그때 카페 밖으로 미영이가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죠. 미영이는 근처 다른 카페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양원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서류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더 꼼꼼히 찾아보니까 곳곳에 배신의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기철이 책상 서랍에서는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 잔뜩 있었고 컴퓨터 히스토리를 봤더니 요양원 검색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이었어요. 제 통장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이미 요양원 계약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제 돈으로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철이가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학원비 대느라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거. 그동안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제가 그 아들한테 버림받게 생겼다니 너무 서럽고 원통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증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 할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순덕씨, 이제 정신 차려야 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결심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기로 했죠.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기철이 내외가 몰래 진행하고 있던 요양원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산 증여 계획도 모두 취소했죠. 변호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어르신 잘 오셨어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나 싶었어요. 남들 눈치만 보면서 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행사에 갔어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예약하려고요. 여행사 직원이 어머니 혼자 가시기에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하길래 제가 아직 60밖에 안 됐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보육지관에도 등록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유튜브로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철이랑 미영이는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챘나 봐요. 자꾸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당당해요. 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통장도 정리했어요. 그동안 기철이한테 맡겨두었던 도장이랑 통장도 모두 찾아왔죠.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이제는 제가 제 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보육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더라고요. 자식한테 의지하다 보면 뜻도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철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미영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요양원 계약 취소한 걸 알았나 봐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면서요. 근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얘기하자. 엄마도 할 말 많아. 이렇게 말했죠. 거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먼저 말했죠.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기철이랑 미영이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놓았어요. 요양원 계약서, 제 재산 목록,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요. 기철이랑 미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기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건 다 엄마 걱정돼서. 이러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더 이상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걱정은 핑계고 너희들은 그냥 내 재산이 탐났던 거지. 이렇게 딱 잘라 말했죠.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서는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면 다 될 줄 아나 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증여는 모두 취소했다. 요양원 계약금도 돌려받을 거고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기철이가 놀라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죠. 나 아직 60밖에 안 됐다.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너희들 편하자고? 내 아파트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둘 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한 달 동안 여행할 거야. 기철이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는데 전 웃으면서 갑자기가 아니야. 나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이렇게 말해줬죠. 미영이가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 어떻게 이러길래 걱정 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어.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서 계속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제는 제가 결심한 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단호해졌어요. 앞으로는 나한테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지? 그러고 나니까 기철이 내외가 더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자꾸 제 행동을 감시하려고 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행사 직원이 그랬거든요. 어르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더 늦기 전에 가보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매일 밤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 진짜 나다워지는 걸까? 하고요. 유럽 여행 책자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도 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여행 떠나기 전날 박 할머니랑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죠. 박 언니,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박 할머니도 웃으시더라고요. 순덕 씨가 이렇게 강해질 줄 알았어요. 원래 당신 성격이 그런 거였는데 자식들 때문에 숨기고 살았던 거지.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늘 엄마로만 살았지. 순덕으로는 살지 못했거든요. 이제야 제가 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기철이는 아직도 전화해서 엄마 정말 가시게요? 이러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미영이도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저를 말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으로 직접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유튜브로 여행 정보도 찾아보고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짐도 다 쌌어요. 박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여행용 캐리어도 새로 샀죠. 순덕 씨, 유럽 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내가 못 가본 곳, 당신이 가서 구경하고 와요. 이러시면서 격려해 주시니까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꼭 희생만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거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자꾸 희생만 하니까 지철이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해가 뜨는 걸 봤어요. 가방 안에는 유럽 여행 책자가 들어있고 탁자 위에는 비행기 표가 놓여있죠. 창밖을 바라보니까 처음으로 제 얼굴에 자유로운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박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순덕 씨의 진짜 인생이 이러시더라고요. 기철이 내외가 또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마음을 돌리려고요. 근데 전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제 가방을 보더니 정말 가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럼 당연하지. 내 인생인데 이렇게 답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설렘이 더 크네요. 예순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박 할머니 말씀처럼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 순덕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정말 기대됩니다.